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시티즌 조진호 감독이 사퇴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팀을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서 1부 리그인 클래식으로 이제 승격을 시켜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 들어 11라운드까지 끝난 현재 1승 2무 8패,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1년 7개월 만인데요. 아무튼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대전 시티즌 전득배 사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관련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에 시청 기자실을 찾았는데요. 지난 16일 이 전북 현대와의 경기 이후에 조 감독이 이 심신피로 등을 이유로 해서 사임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난달에 이 전력 강화위원장 영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감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뭔가 좀 내부적인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득배 사장 얘기로는 전력 강화위원장을 뽑는다고 할 때 조 감독과 협의를 했는데 당시 조 감독이 이런 계획을 수용을 하면서도 내가 더 해야 될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조 감독이 사퇴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너무 계속 경기마다 치고 하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전 시티즌 경기가 6월에는 홈 경기가 집중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홈 경기가 5경기가 지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6경기가 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홈에서 대전 시민들한테 오히려 실망을 시키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전득배 사장은 당분간은 이 수석 코치 체제로 선수단을 이끌게 되고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감독을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 초 신협에 감사를 나왔던 회계사가 8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망 원인이 직원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14일 날 오후 10시에 일어났는데요. 회계사 노모 씨가 서천군에 있는 한 호텔 8층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회계사는 서울에 있는 한 회계법인의 소속이었는데요. 서천의 한 신협에 회계 감사를 내려와서 이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날 같이 이제 회식을 하고 호텔까지 따라온 직원들에 의해서 119에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가 상당히 길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월에 있었던 것이 이제 정리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경찰은 이 신협 직원들하고 회계사가 서로 다툰 것을 봤다. 이런 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제 이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조사 결과 첫날 그러니까 1일차 회계 감사가 끝난 뒤에 이날 저녁에 회식하는 자리에서 신협 직원 박모 씨가 회계사인 이 노 씨에게 좀 시비를 걸다가 이 폭행을 했고요. 또 이 호텔에 도착한 다음에도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 씨가 이 호텔 객실에 들어간 다음에 그 직원들이 폭행하기 위해서 이 박 씨 일행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결국 이 과정에서 8층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이제 경찰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어떻게 보면 폭행을 한 이 박모 씨를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 씨 등은 사과를 하려고 올라갔을 뿐이다. 근데 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아무튼 경찰에서는 그 폭행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고 문 바깥으로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충남대가 어제 발전기금 기부자들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제막식을 가졌네요. 네, 이 명예의 전당은 이 대학에다가 발전기금을 기부한 사람들의 뜻을 좀 기린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도서관 1층 로비에다가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도서관 1층 로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또 외부인들이 왕래가 가장 잦은 곳인데 가장 잦은 곳에다가 상징적인 곳에다가 오히려 보여주는 게 낫다 해서 여기다 만들었는데요. 가로 10m, 세로 5m 정도 대리석 위에다가 기부자 680명의 이름과 함께 기부 액수도 적어놨다고 하고요. 옆에 터치스크린을 마련해서 기부자를 검색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꽤 많은 분들이 대학에 기부금을 내셨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그렇죠. 지금 충남대 같은 경우 1990년부터 이제 모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지금까지 한 14,000여 명이 이런저런 형태로 지금 기부를 했고요. 기부 금액이 한 1,13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30억 이상 기부자들에게는 백마 클럽이라고 해서 이름을 더 다시 이제 붙여줬는데, 정시마 국제관 이름으로 따이는 거 이복순 여사, 그러니까 김밥 할머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복순 여사하고 SK 최종현 회장, 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이런 곳이 이름이 올라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충남서의 복선전철 기공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 지역의 이 수건 사업인데요. 드디어 첫 삽을 오늘 홍성에서 뜨게 되겠습니다. 1931년도 장항선 개통 이후에 8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철도 서비스를 좀 맡게 되는데요. 이 전철이 개통될 경우에는 이 황해권 어떤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 또 경부선 중심의 도시 발전이 서해축으로 옮겨온다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엔 대략 한 3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관련하면 기대 효과가 상당하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수도권과 이 서해 지역의 접근이 크게 단축이 되는데요. 지금 고속 전기 기관차를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새마을호보다 한 1.6배가 빠른데 수도권하고 1시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갈 때 1시간 49분이 걸리는데요.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은 53분이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충남의 서울 생활권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하나는 이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산업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해안 쪽에 이 대규모 산업단지를 위한 이 물류 수송 체계가 구축되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감소가 되면서 뭐 전자 분야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된 지역 발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환영할 일인데 좀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자,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2018년 완공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전 상공회의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20개 팀을 모집하는데 167개 팀이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이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최근에 좀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인터뷰한 내용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사람보다 남을 돕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